이번 시간은 조건 공부합니다. 조건은 효력 문제죠.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말고 성립 그러면 틀려요. 장래 사실에 대해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 같은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죠. 확실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내용을 이루는 거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조건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했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건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 표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표시가 안 됐어. 그러면 그것은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이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항상 입증 문제는 주장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이다. 자, 페이지를 바꿔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나와 있는데 정지조건의 예와 관련해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매매, 건축허가 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네, 이게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무효를 한다는 약정은 이게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가장조건 나와 있는데 가장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일 때, 그러면 불법 조건이 무효인 거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물론이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첩 간의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야, 우리 헤어지면 너 나 떠나면 돌려줘 하면서 증여계약을 했대. 근데 이건 붙어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이야. 그래서 불법 조건이 되는데 이때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불법 조건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양 사망에서 이미 성취한 거 기성 조건이죠. 그다음에 성취할 수 없는 요거는 불능 조건이죠. 네, 이거는 바로 우리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그걸 우리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보면 또 그렇게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 무효,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 반대로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단신어가 나와 있죠. 단독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단독행위 얘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취소, 해제 이런 것들 단독행위가 될 텐데 우리가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다 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어서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했어.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그의 채무 면제와 유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행위에 조건 붙이면 안 되지. 혼인 입양하는데 말도 안 돼. 어음행위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물권 계약에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로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지 조건부 매매가 되죠. 이거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을 붙였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일부묘는 전부묘가 되죠. 전부묘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건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 문제가 있는데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를 해. 그때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야 조건 성취 안 됐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문 확인해 두시고 그런데 상대방 주장에 의하여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요 내용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법률의 효력 우리 조건부 권리의 실현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어 담보 상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지 조건부 채권도 피보존 채권이 돼서 채권자 시권 행사가 된다.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런 측면인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후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정지 조건, 효력 소멸 해제 조건 이렇게 되죠. 즉 소급표가 없어. 소급표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소급표가 인정돼.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합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한과 다르죠. 기한은 이런 게 안 돼.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건 정지 조건부야. 이것은 다투려는 자. 야, 정지 조건이면 일단 효력이 안 생기잖아요. X. 이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O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이것은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죠. 금방 우리 보신 것처럼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기한과 다르다. 이렇게 했었죠. 해제 조건부 증여 같은 경우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급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기한은 또